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일본 한국인 관광객이 수출 규제 이후에 60%나 급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JNTO, 일본 정부 관광국이죠. 그 발표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9월 한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1% 감소했습니다. 제가 반올림해서 전해드린 거죠. 8월 달에 그나마 30만 명 정도 한국인이 일본에 방문을 했으니 말 그대로 일본 관광 산업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횃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일본 관광이, 그러니까 지자체죠, 정부에만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결국 한국인 단독 할인 정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사실 자존심을 다 내버린 거거든요. 자존심을 굽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 대마도 같은 지역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 전체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면 절대적인 그 지역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본 지역 주민 같은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아베의 한국이 이런 무역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네, 판결이 어쩌고 저쩌네. 물론 그 아베의 말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일단 그거는 차치해 두고 당장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말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일본의 대의가 어쩌고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결국 아베는 일본인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계속 압박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냔 말이죠. 당장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한국인 관광객이 90%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 먹고 사는 돈이 한국인 분야에서 90%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90% 곱하기 4분의 3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리 대통령이 맞는 소리를 하면 뭐합니까? 당장 자기 가게, 내가 먹고 사는 그 밥값이 나오는 가게가 90%의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합리적으로 대통령 탓이라고 해봐요. 지금 관광객이 떨어지는 건 100% 아베 탓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고 대이고 있는 거지. 결국 대마도는 아베고 뭐고 한국인 대상 3만 원 넘는, 1박에 3만 원 넘는 숙박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론 나가사키 현에 이 대마도가 속하는데 거기를 우리말로 시라고 쳐보면 이해하기 쉽게 거기 시장은 5,800만 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인들의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야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데,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인데 아베가 뭐라고 하건 말건 시민들을 일단 도와줘야죠. 그래야지 자기가 돌 안 맞고 살겠죠. 결국 제발 한국인 한 명이라도 더 와달라 하면서 빌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내국인 공략도 급한 대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 EUVPR 등의 공급처 다변화를 하듯 관광객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얘기가 완전 다르죠. 불화수소야 그 재정을 지원하고 개발 R&D를 투입하고 중국 대만 업체들도 자신들이 개발하면 돈이 바로 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면 어떻게든 하려고 밤을 새서라도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겠지만 지리적 이점이 중요한, 그리고 거기에 관광 상품들 이런 게 중요한, 지금 일본엔 태풍도 오고 있는데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업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리적 이점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여행객 유치가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다변화가 될까요? 홍보전을 열심히 하겠지만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하겠죠. 오키나와현 같은 경우에 아예 서울에 지금 다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민관 합동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 시민들만 지금 오키나와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베 눈치고 뭐고 지금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일본 지자체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온천을 많이 가니까요. 일본에 겨울을 앞두고도 저는 간 적이 없지만 갈등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우린 한국에 방문해서 어떻게든 한국인 관광객 더 한 명이라도 모시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베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이 나가타현에 지은 민박집은 한국인에 한해서 반값 할인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좀 사정이 있어요, 나름의.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 아내분이 또 한국인이셨어서 한일 관계를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경우라 전체적인 일본의 지자체 정책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제가 전체적인 추세의 하나의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뜻이 아주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지방 관광 산업 추세는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걸로 한국인 관광객이 유니클로에서 티셔츠 몇 장 사는 것처럼 다시 불어나지는 않겠죠. 일시적인 소폭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데 모두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적인 이유, 아베 신조의 사과와 무역 정상화, 그리고 지금까지 이유 없이 한국에 피해를 줬던 수출 규제 피해액에 대한 배상 등이 이어져야 진정한 일본에 대한 용서가 있을 것이고 한일 관계가 다시
다시 전처럼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경색된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 일본이 알아둬야 하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늦었다. 지금 와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미 불화수소, 뭐 EUBPR 그런 일본이 독점하던 소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전기차 분리막도 있을 거고 수많은 소재들이 국산화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 소재 등의 공급처는 이미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 내부로 많이 바뀌었고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은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일본 기초소재 기업들의 매출 타격 및 줄 도산에 대해서 분명 아베는 내부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의 방문에 많은 기대감을 품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협상으로 이어지고 저도 한일 경제전쟁, 한일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전쟁도 똑같아요. 모든 경제전쟁은 뭐 실제 전쟁도 똑같고 두 나라에 모두 도움될 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규제한다고 하지만 자기네 산업에 지금 큰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고 우리나라도 잘 대처한다고 하지만 국산화 공급처 다변화는 중복 투자거든요. 분명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현재 극심한 피해를 보면서 이 경제전쟁을 주도한 만큼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불공평한 조약을 요구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입니다. 분명해요.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서 절대 외세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분명 먼저 공격을 한 쪽의 사과와 모든 것의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보상 최소한의 뭐 그걸 다 막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약속되면서 협상의 연착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만 숙이고 온갖 피해를 감수하는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반복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 이번에 7월 수출 규제 때도 겪었듯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급 라인이 마비되면 전 세계에 영향이 가고 그 책임은 공급처 불안정성이 그걸 시작한 일본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돈 없는 수출 규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계속 공급 오케이를 한 게 결국에 그래서 반도체가 인텔이나 구글이나 뭐 그런 페이스북의 어떤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공급이 못 되게 되면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일본도 지레 겁먹어서 허가를 한 건 한 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기업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많은 기업들, 그 외 협력사들까지 수출 규제 이후 단 한 번의 감산도 없이 기업 총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지금의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일본에게 사과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사과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일본도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서 양 나라가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 팩트를 짚고 충분히 합리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 협상에 사인하는 그런 상식적인 협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뿐입니다. 근데 지금의 일본의 어떤 태도를 보면 자기네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아베는 일단 이 수출 규제 전쟁을 시작한 이상 명분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양보 없는 수출 규제의 심화와 다른 나라들로의 압박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분들이 알아서 협상을 잘하고 알아서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자존심은 뭐 최소한 뭐 하다못해 자존심은 굽히더라도 실리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체 박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로그스에 올라온 기사예요. 석간지 올림픽 도쿄 개최 박탈 기사에 인터넷에서 뜻밖의 환영의 목소리가 나와서 일본 정부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IOC가 도쿄 올림픽 마라톤과 경보 사포로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11월 1일에는 IOC, 도쿄시, 조직위원회, 정부 이 사자가 최종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10월 31일 석간신문 석간후지의 공식 사이트 자크자크에서는 최악의 경우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박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도 도쿄시가 언제까지나 IOC가 마라톤 경보를 삿포로에서 하는 거를 불만을 갖고 반대를 계속한다면 올림픽이 박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올림픽위원회에 전달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죠. 도쿄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 기사에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삿포로 이전은 결정된 것이라고
IOC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끝까지 도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OC와 다툼이 계속되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IOC는 마라톤 중단이나 도쿄올림픽 개최 박탈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논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삿포로 이전을 둘러싸고 코이케 도지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도민의 80%가 삿포로 개최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전한다면 도민의 80%가 도쿄올림픽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도쿄에 사는 사람 80%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등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전하는 석간 후지의 트위터 계정 댓글에는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박탈되라는 얘기죠. 절호의 기회다. 도쿄올림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정부와 정치인, 올림픽 조직이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IOC를 미국이 혼내줄 것이라는 의견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승전, 미국이 다 해준다입니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인지. 하긴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아니면 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이 제법 되니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군 없는 나라들 다 망했나요? 자국의 군대는 못 믿어도 일본의 이지스 싸움은 믿고, 아베를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는 미친 인간이 멀쩡하고 자국 정부를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